예,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장원준 김일선의 뉴스타라무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무안 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의 참으로 참담하고 비극적인 참사. 일단 유명을 달리하신 179분의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유족분들에게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아울러 두 분 생존자의 빠른 쾌유를 빌겠고요. 또 이 사고 때문에 크게 놀라시고 충격받으신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도 하루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제가 그 안정을 찾는 꼭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조갑제닷컴의 조갑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조 대표님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을 취재하면서 세계적인 단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항공과 선박 관련 분야의 전문 기자로 꼽히시는 만큼 오늘 이 참사에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아마 저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갑재 대표께서 워낙 보수의 거목이시고 큰 어른이시고 또 이쪽에 워낙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신 분이라 그쪽 이미지만 많으셨을 텐데 우리 조갑재 대표께서는 이런 항공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문성이 아주 높으신 전문 기자의 그 역량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사고에 관련된 정말 심층 해설을 듣기 위해서 우리 조갑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예, 저 일단 어제 예. 그 사고 직후 오늘 출연이 예정돼 있어서 조 대표님과 수차례 통화를 나눴는데 그 바로 직후 영상을 가지고 분석하신 내용들이 오늘 조간 그리고 석간의 주요 내용으로 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사고가 다시는 나서는 안 되는 만큼 그 원인을 최대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고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분석하신 내용들이 오늘 조간 그리고 석간의 주요 내용으로 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이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만 저희가 물론 충돌하는 장면은 너무 충격적이라 거기는 편집하지 않았고 여러분 보신 분 계시겠지만 충돌한 직후에 이제 큰 화염과 폭발, 엄청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저 사고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크게 인명 피해를 낳았을지를 보여주는 저 후속 영상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저 영상 때문에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분도 계십니다만 일단 현장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그 대표님 이 사고가 이렇게까지 엄청난 인명 피해로 이어진 정말 참극으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버드 스트라이크로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네. 이렇게 예. 대참사로 이어지는 예. 것은. 아, 그리고 엔진이 고장났다 해가지고 이런 사고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다만 랜딩 기어를 안 내리고 동체 착륙을 했는데 예. 그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지금 이륙하는 비행기인지 착륙하는 비행기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달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 저 속도는 아마 보통은 시속 200km인데 예. 네. 착지를 해서 달리는 게 저건 제 짐작은 한 250km 되지 않을까.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어느 기사에서는 거의 300km였다 그러니까요. 그런 기사도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빨랐느냐는 거죠. 예. 왜 빨랐느냐. 그리고 활주로 길이가 2,800m밖에 안 되는데 네. 거기에 그걸 충분히 살리려면은 맨 앞부분에 착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또 착륙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한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을 그리고 활용할 수 활용하지 있는 못하고. 활주로 길이는 한 2,000m밖에 안 됐을 거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다가 활주로가 끝나는 데서 200m 뒤에는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잖아요. 저희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버린 거죠. 이 비행기 사고는 절대 단일 원인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개가 합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데 저렇게 꽤 높은 그 높이로 그 흙으로 둔덕이 쌓여 있고 그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예. 그 안테나, 그러니까 그 이 착륙할 때 착륙을 유도하는 그런 그 안테나가 설치돼 있었다. 그래서 지금 흙더미가 좀 무너진 장면, 그리고 콘크리트도 결국은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저 강력한 곳을 거의 시속 250km, 300km 가까운 비행기가 그렇죠. 가서 부딪히면서 정면 충돌한 거죠. 충격이 완화된 게 아니라 저기랑 그냥 정면 충돌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냥 비행기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근데 저 기능이 뭐냐면 로컬라이즈라고 그래요. 로컬라이즈. 로컬라이즈는 뭐냐면은 착륙하는 비행기가 이 활주로와 정식으로 일직선에 놓이도록 유도하는 전파를 발산하는 겁니다. 전파를요. 그리고 로컬라이즈에 딱 맞춰가지고 조종사가 내립니다. 예. 내리자마자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돌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활주로 이탈 사고를 오버런이라고 그래요. 오버런. 예, 예. 오버런. 활주로를 넘는다 이거죠. 예. 넘더라도 보통의 경우에는 거기 저런 안테나가 세워지더라도 그냥 밀면 스르르 넘어지도록 아, 그렇게 약하게 만든다고.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콘크리트로 만든 구조물 위에 세웠잖아요. 예, 예. 그것도 또 둔덕 위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흙이 다져져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다져진 흙 때문에 오히려 충격이 더 가중됐을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그거는 예, 그 예. 충동은. 그런데 참 조종사가 딱 조준을 해가지고 내리는 그 코스로 쭉 가면 바로 이 둔덕 위에 콘크리트 있는 둔덕이. 콘크리트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국의 항공 전문가는 이거는 맞습니다. 범죄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범죄. 예. 그리고 우리 이 국토부 고시 가지고 있죠. 예, 공항 안전 운영 규정 제 42조 1항 이거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알려줘서 저희가 찾아본 내용인데요. 예. 이걸 보면 불법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치가 허가된 물체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기초 구조물이 둔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반보다 7.5cm 이상 높지 않아야 되며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에 갔을 때 예. 애기들이 바닥까지 가면 그렇죠. 공기로 된 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예. 통통 튕겨 나오거나 예. 속도를 그렇죠. 줄일 수 있거나 이런 그렇죠. 구조물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 끝에 콘크리트가 있었던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거는 그 외국에서 항공 전문가들은 이것은 정말 범죄다, 살인행위다. 그 이런 일이 조종사가 없다는 건데 우리 네. 저 국토부에서는 지금 내놓는 해명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에는 이게 부합한다는 식이죠. 뭐 부합한다는 식으로 했는데 예. 네. 그럼 그 규정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규정되고 이건 뭐 저 규정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다 세계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 이것도 정말 그러니까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쭉 미끄러져 가다가 활주로를 넘어가도 거기 잔디밭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한참 가다가 이제 쓴다고. 예. 그렇게 해놔야지. 그런데 왜 거기에 콘크리트 장벽을 왜 만드냐 이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국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 얘기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무한공항 둔덕 설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그러면서 비행기는 착륙 당시 시속 321km의 속도를 내고 있었다. 활주로를 미끄러지며 이탈했는데 이때까지도 기체 손상은 거의 없었다. 이 둔덕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말이다. 조종사가 처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최상의 착륙을 했다고 본다. 착륙 활주가 끝날 무렵 기체에서 큰 손상이 없었고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비행기가 둔덕에 부딪혀 불이 나면서 탑승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활주로와 불과 200m 거리에 저런 둔덕이 있다는 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저 박상수 변호사가 이 공군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대한항공 올해 사내 변호사를 했습니다. 사내 변호사를 해놓으니까 이런데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올린 글이 오히려 더 정확한데 이분은 인천, 김포, 양양, 청주, 제주 공항 모두 부러지기 쉬운 가느다란 로컬라이즈가 설치되어 있다. 예. 근데 무안과 또 뭐 몇 군데더라고. 거기는 저런 둔덕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예. 예.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안전합니까? 당연히 예. 단단하지 않게 부드러운 구조물이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국토부의 이야기대로라면은 뭐 마음대로 알아서 만들어라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고시적 하나로 문제가 있어요. 그게 통일돼야지.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는 저 반대 방향으로 착륙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착륙하려다가 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복행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거기까지 못 간 다음에 다시를 유턴해서 역방향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거길 향하게 안 돼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다 문제예요. 하더라도 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완전히 단단한 둔덕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걸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은 지금 어떤 방송에서는 활주로가 두 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010 방향이고 하나는
019 방향이라고 하던데 그게 아니고 예, 예. 활주로가 하나인데 하나죠. 예. 010은 한시 방향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리는 아. 거고 019는 저 일곱 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 예. 남쪽으로 190도 시계 보면 있잖아요. 예, 예. 190도를 향해서 내린다는 뜻이지 예. 공항이 활주로가 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비행기가 처음에는 010 방향으로 내리려고 해가 착륙 허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받아가지고 접근을 하다가 버드 스트라이크 경보가 나오고 아마 그 순간에 엔진 속으로 이 새떼가 들어가고 펑 하면서 터지고 하니까 내리지 않고 고라운드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고라운드를 했으면 고라운드라는 것은 그대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010 방향으로 내려야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조종사가 원했겠죠. 그렇게 멀리 돌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예. 요렇게 와가지고 고라운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예. 요렇게 해가지고 유턴을 해버린 거예요. 유턴을 한 거죠. 유턴 해가지고 아주 쉽게 예. 네, 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일종의 역주행을 한 그렇죠. 거죠. 예. 저렇게 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3번 저기서 그렇죠. 돌아서 유턴해서 바로 예. 자 여기에 네. 관제사가 왜 이걸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이스 레코더가 공개가 돼야 돼요. 예. 그러면은 많은 의문이 풀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요. 관제사하고 기장의 통화. 저거는 절대로 허가해 줘서는 안 될 거거든. 그러니까 역주행 아닙니까? 역주행이니까요. 예. 그런데 저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람을 등에 지고 내린다고. 그렇죠. 이 비행기가 아, 착지하고 나서 맹속도를 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람을 등에 업었든지 예. 아니면은 저 고도에서 얼음 덩어리거든. 사실은 이 비행기가 예. 한 3만 피트 날 때는 다 얼음 덩어리입니다. 네. 그게 마이너스 60도 이렇잖아요. 예, 예. 이게 쭉 내려와도 얼음 덩어리인 채로 딱 내리면 이게 설매처럼 쫙 미끄러져 버리는 거죠. 아. 아, 그래서 이게 속도가 많이 났고 무엇보다도 랜딩 기어가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할 수 없고 브레이크스러운 거죠. 예. 또 엔진이 고장 났다면은 리버스가 안 되는 거죠. 역추진이 안 되는 역추진이 안 거지. 되는 거죠. 역추진 안 되고 그다음에 이 플랩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예. 날개에 이렇게 꺾는 거. 예. 그 스피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 예, 예. 이게 90도로 꺾어야 공기 저항이 나가지고 스톱이 빨리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도 안 비행기 되는 탈 때 거죠. 착륙할 때 보면 날개에서 이렇게 착 올라오는 거. 저게 스피드 브레이크 그것도 아마 무슨 이유에서 안 되는 올라갈 때는 날개가 커야 되니까 그거는 펴지 않고 예. 내릴 때만 이렇게 그렇죠. 펴는 거. 이것도 예. 못 했잖아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요. 비행기에 있는 그 블랙박스가 분석되고 공개되려면 뭐 6개월, 뭐 1년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관제탑에 송수신 내용은 확실하게 남아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유턴을 하면 바로 벽이야. 근데 그렇죠. 너 내려도 돼. 이렇게 허가를 했다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저는 보이스 레코더 그러니까 관제사 보이스 레코더는 뭐 관제사는 자동으로 녹음돼 있을 거라고. 보이스 예. 레코더는 그 칵피트 안에서의 대화가 녹음돼 있는데 예. 그건 보통 30분 사고 나기 30분 전 녹음돼 있어요. 예. 요거 공개되면은 예. 궁금한 게 많이 풀릴 거고 예. 네. 그다음에 일단 착륙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죠? 예. 맞죠? 예. 착륙 허가를 받아가 어프로치를 하는데 버드 스트라이크 경고가 나오고 실제로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고 해가지고 메이데이 불렀고요. 폭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착륙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랜딩 기어가 내려왔다는 뜻이라고. 아. 랜딩 기어를 내려야 착륙 허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랜딩 기어는 보통 그렇군요. 12km 앞에서 내린다고요. 예. 비행 거리로는 7분이라고. 예. 하늘에서부터 뭐 그래서 이게 지금 미스테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걸 나는 눈여겨봤는데 어떤 분이 이게 쭉 내리다가 갑자기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 위로 보니까 랜딩 기어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 예. 그런 예. 말씀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예.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그게 정상이에요. 랜딩 기어를 내렸다가 고라운드 하려면 랜딩 기어를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유턴 해가지고 다시 내려. 다시 내릴 때 예. 요 때부터는 저희 추측입니다. 예. 예. 안 맞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예. 추측인데 다시 내리는 걸 잊어버린 것 아니냐. 아, 그러니까 기장이나 기장이 부기장이나- 워낙 바빠서 다른 급한 일도 있고 왜냐 해가지고 보드 스트레이크 나오니까 막 여기 지금 난리 나고 하니까 예. 예.
다시 내리는 걸 랜딩 기어를 다시 내리는 걸 잊어버린 상태에서 자기는 랜딩 기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린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좀 무책임한 공상을 해본 대표님의 이제 겁니다. 개인적인 이제 예, 추측이신데.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예. 1990년대에 대구공항으로 기억되는데 이 조종사가 랜딩 기어 내린 걸 잊어버렸어. 아, 예. 그걸 관제사가 보다가 아니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들썩 내렸는데 다행히 사고가 안 났어요. 아, 근데 사고 이러지지 않았고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 또 어제 저희 TV조선인가 누가 출연하셨던 분은 비슷한 취지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버드 스트라이크 나고 막 관제사 타고 통하고 그러니까 막 큰 소리가 나는데 이게 또 원래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오면은 굉장히 큰 경보음이 나게 돼 있다는데요. 아마도 이게 이런저런 큰 소리가 많이 나니까 일단 좀 정신을 집중하려고 좀 볼륨을 뭐 줄여놨다든지 해서 랜딩 기어가 안 내려갔다는 거를 하는 이 경보음을 못 들었거나 조금 귀 흘려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아마 이게 좀 대표님하고 비슷한 맥락의 추측입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그런데요 랜딩 기어가 안 내리고 동체 착륙한다면은 조종사가 관제사한테 빨리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하니까 예. 그러다면 이게 저 소방차 비슷한 게 출동해가지고 거기에 거품을 막 뿌리잖아요, 그죠? 예. 활주로에 예. 그걸 해놓고 나서 내려야 된다고. 예. 그런데 그런 조치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무안공항 당국이 해명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해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동체 착륙을 허가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네요. 저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들어서요. 저희 그 지도로 그래픽으로 만든 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공군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워낙 기체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데 아까 그 선회했던 모습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고 버드 스트라이크 등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저렇게 리본 모양을 만들어서 왼쪽에서 저렇게 한번 돌지 않습니까? 근데 왜 크게 안 돌았을까요? 그게요. 그게 몇 바퀴 또 위에서 몇 바퀴 돌아도 되잖아요. 고도를 더 높였어야 돼요. 예. 고도를 더 높이고 원위치 해가지고 원위치로 갔어야지.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예. 엔진이 버드 스트라이크 하나 망가졌고 또 다른 것도 버드 스트라이크든지 뭔지 엔진이 둘 다 망가져서 띄우려고 그러는데 양력을 못 받아서 못 떴을 수 그럴 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장이 굉장히 굉장히, 다급해져서 예. 이게 안 뜨네. 예. 그럼 이렇게라도 빨리 내려야지. 내지는 그 막 그랬을 것 엔진 같아요. 타는 게 막 연기가 음, 기내로 들어오니까 그랬을 여러 가지로 다급해진다. 아. 예, 뭐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폭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엔진 폭파 이후에 유압 장치까지 가동이 정지됐느냐. 예, 또는 그게 무슨 연기가 들어왔느냐 예. 하는데 보면 비행기가 뒤뚝뒤 약간 이렇게 자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흔들리면서 이렇게 착륙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조종사들 이야기는 그겁니다. 처음에 버드 스트라이크를 맞더라도 착륙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엔진이 나가더라도 착륙했어야 된다는 거라. 착륙하는 거 뭐 한 2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 사이에 엔진이 폭파할 리도 없고 예. 왜 복행을 왜 했느냐는 거예요. 아, 복행이 잘못됐다는 거라. 그게 그럼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파이로트 에러 쪽으로 가는데 예. 그러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니까 이 조종사는 어쨌든 빨리 착륙해야 되겠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진 것 같죠. 예. 그 상황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착륙을 했는데 그 앞에 시멘트 둔턱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또큰 외국에서는 그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 조종사가 파일럿이 내려왔는데 자기 앞에 그런 시멘트 둔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그렇죠. 있었던 그건 예상 못했죠. 일이겠느냐라고 박상수 변호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줬는데요. 박상수 변호사 그래서 다른 지역의 그 레이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좀 예.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시죠. 예, 다른 지방이죠. 로컬라이저 레이더 안테나입니다. 로컬라이저 안테나인데요. 저 밑에 하얀색 줄 보이시죠? 저게 시멘트 둔턱이 아니고 7.5cm를 넘지 않는 그냥 그렇죠. 벽입니다. 저 밀어버리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플라스틱 툭툭 쓰러지듯이 쓰러져야 되는 건데 아무 해를 안 이번에는 끼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만 돼 있었어도 저렇게 7.5cm예요? 예. 사고 비행기도 저경이장 부딪히면서 오히려 네. 충격이 좀 완화되고 그 뒤를 이어서 스무스하게 가면서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만 돼 있었어도. 그러고 하나 이 비행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 기체가 앞에를 좀 들린다고. 예. 그죠? 예. 약간 이런 상태에서 가잖아요. 예, 그죠? 아, 예, 왜 이렇게 했을까? 보통 이 랜딩 기어가 있으면 딱 착륙하자마자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기울어지잖아. 그런데 이 그렇죠. 비행기는 이렇게 돼서 계속 달렸거든. 그래서 네.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전문가는
마지막까지 그 기장이나 부기장이 이걸 기술 들어올려서 약간 올려서 아. 이 마찰을 받으려고 했다. 뭐 그런 그런데 이야기를 그 합니다. 전문가 보기에 그거보단 차라리 동체를 붙여서 이 땅에 마찰을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예. 예, 예. 이게 전부 다 한 20초 사이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너무 순간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아마 그 착륙하기 전에 한 2, 3분은 그 승객실 안이 대혼란이었을 것 아닙니까? 예. 뭐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착륙하고 해가지고 땅에 딱 닿았을 때는 박수 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아, 수 그 안에는. 예, 예. 살았다 이렇게 반응이 살았다고. 하죠. 근데 그 멈출 줄 알았더니 거기서 계속 달려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까지 상상하면은 정말 그러나 저러나 아까 말한 이 시멘트, 둔덕, 로컬라이저 이 문제는 이게 진행 중인 사건 아닙니까? 몇 개 그렇습니다. 공항이 아직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몇 개 여기 말고 공항이 두 군데가 더 그렇다고. 예. 그렇다면은 이거 안전을 위해서 그 비행장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박상수 변호사가 대한항공 변호사로 있으면서 그 2022년에 세부에서 있었던 대한항공 오버런 그러니까 넘어서 달려갔을 예, 예, 때 예. 그때는 둔턱이 없었기 때문에 희생자가 그렇게 적었다는 그 사진을 하나 보여줬어요. 이게 잔디밭이잖아요. 그냥 스르르 그러네. 내려가서 예, 예. 멈추는 저런 상황이 예. 그 어제 저런 상황이 연출됐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기장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 생각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어를 뭐 내린 걸 깜빡한 게 아니라 아마 무슨 상황이 생겨서 기어를 그러니까 이 착륙하는 이 바퀴를 못 내리는 상황이고 이걸 동체에 착륙해야겠다 생각했으면 아마도 이렇게 잘 착륙시키면 저희 가서 이렇게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가는 앞길에 저런 콘크리트와 둔덕이 있을 거라고는 아마 기장은 상상을 못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방향으로 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관제사와 예. 이 정보 교환이 제대로 됐는지 그게 그렇죠.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엔진 하나 망가져 가지고는 비행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예, 예. 그러니까 보잉 747은 엔진이 4개잖아요. 예. 2개가 망가져도 비행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엔진 그러면은 4개예요? 아니 737은 두 개죠. 747은 4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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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니까 네, 네. 2개가 가동 불능이 돼도 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다고 하면은 관제사가 지시해야 될 것은 그 옆에 있는 광주공항으로 가라 했어야 돼요. 아. 광주공항으로. 그러니까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다는 이 정보가 과연 서로 주고받았는지 랜딩 기어가 안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조종사가 관제사한테 했어야 된다고. 예, 예. 그거는 관제사 쪽에 그 녹음되어 있는 아, 것만 그렇죠. 들으면 금방 나오는 금방 알수 상황인데요. 있어요. 예. 그래서 공개를 안 하죠? 저는 요새 이런 문제를 국토부가 나와서 계속 브리핑하잖아요. 예. 미국 같으면 FBI가 나온다고. 아, 예? 국토부가 이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거는 상당히 자기와 관계되는 거니까 예. 공무원들이 다 방어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경찰이 해야 된다고 봐요. 아, 이런 발표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비극 사고를 넘어서 혹시 사건화되는 국면이 있기 물론이죠. 때문에 물론이죠. 예. 네. 일단 누가 허가를 했는지 그리고 정말 저쪽에 콘크리트 벽이 있는데 가도 좋다고 했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옆에 공항에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판단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됐는지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국토부에서는 자기들 규정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 이래요. 예, 예. 아니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 사고고 예.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이게 비정상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예. 국토부에 그 규정을 만든 사람이 과연 외국의 공항을 둘러보고 만들었는지 예. 앉아서 그냥 탁상공론으로 만들었는지 그것도 그 따져봐야 규정 되겠네요. 하나가 예. 이런 사고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관료주의의 병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규정의 이제 이미지를 보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 제한된 그 길이 몇 미터면 되는지 이게 없는 걸 지금 제가 급하게 보고 들어왔어요. 예, 내일 예, 박상수 예. 대변인과 함께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참 이 국토부 규정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내일쯤이면 밝혀질 텐데 좀 국민들이 최소한 지금쯤은 관제사가 무슨 이야기 했다는 건 나와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와야죠. 그거를 뭐 예. 불과 한 7분 정도의 대화인데 예, 예. 그거라도 공개를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전 국민이 비탄과 충격에 빠져 있으면 그런 빨리빨리 공개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 이런 그 의심이나 이런 거라도 풀어주는 이 위해서라도 별일 없었다면 발표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발표가 없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보니까 무안공항이 처음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만들 때부터 그렇죠. 저기다 만들어도 되느냐 사실은 뭐 네 군데 조류 서식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렇죠. 너무 새들이 많은데 이거 입지가 과연 적당하냐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조선일보도 크게 제목이 나왔습니다만 뭐 한화갑 공항이다 뭐 그래서 특정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큰 거 아니었느냐는 그런 비판 속에 좀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네 군데가 이 철새 도래지구 조류 서식지면 사실상 그냥 새들이 막 겁나 많은 가운데다가 비행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지경인데. 그런데 이번에 증언자 이야기 들으면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새 떼하고 부딪혔다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무리가 예, 새 예. 무리가 그러니까 날아오고 이건 더 큰 있었다. 거예요. 예. 새 한 마리가 엔진으로 들어가도 문제인데 새떼하고 맹속도를 내는 물체하고 딱 부딪히면 이 새떼가 그냥 쇠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렇죠. 이 속도가 있으니까. 속도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혹시 랜딩 기어에다가 그냥 새떼가 부딪혔다면 랜딩 기어 고장날 겁니다. 고장날 수 예. 아, 1kg가 새가 1kg 정도면 5톤 정도의 그렇죠. 충격을 속도 준다고 때문에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저기서 새를 관리해야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제센터에서 새 레이더라든지 조류 탐지 그렇죠.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과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정말 조류와의 싸움,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예. 아마 이 로컬 공항은 네. 아무래도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긴장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상황에 또 이게 편수가 적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포공항하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철새 떼가 많이 서식하는 그 한복판에 지었다? 그러면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 문화일보 같은 데 보면 그런데 조류 탐지기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그러니까요. 뭐 문제 제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날 2명이 근무 중이었고 교대 근무를 하고 총 인원은 4명이다. 그렇다면 2명은 낮, 2명은 뭐 밤 이렇게 치더라도 그 많은 새들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안이한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그런데 없습니다. 이번 사고가요. 예.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 이후에 예.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항공사고입니다. 거의 사망자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6년 만에 가장 그러니까 큰 6년 만에. 아유, 6년 전에 굉장히 큰 그때 사고. 인도네시아에서 예. 하나 떨어졌는데 거의 한 180명 죽었을 거예요. 아. 기억납니다. 179명이 6년 만에 세계 최악의 사고고 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고 중에서도 사망자가 제일 많잖아요. 맞습니다. 국내 사고는 제일 많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김해 근방에 중국 항공사가 떨어졌을 때 사망자가 아마 160몇 명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 사건입니다. 이게 예. 세계적. 그냥 사건이 아니고 세계적 사건이군요. 그리고 아까 이게 조금 뜨문뜨문 운영되는 공항이니까 긴장도가 떨어졌을 것이다. 저도 긴장도 내지 숙련도가 좀 관제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보니까 이 무안공이 2007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예. 이렇게 이번 무안 방콕 노선이 그 12월 8일에 운항을 시작했는데 무안공항 개항 이래로 첫 정기 국제 노선. 국제 노선이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국내선만 띄엄띄엄 하던 그러니까 그 여러 개 이 관리하는 팀이 뭔가 좀 숙련도랑 긴장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이 사고에도 원인을 그것도 제공했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예. 아, 그리고 아까 그 로컬라이저 안테나 좀 보여주세요. 제가 연합뉴스 기사 4시간 전에 나온 걸 봤는데요. 저 안테나는 15년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2007년에 문을 열었다고 그렇죠. 하셨죠? 그러면 15년이면 2022년인 거죠? 아마 작년에 그래서 아마 바꿨다는 거 네, 같고요. 작년 재작년께 이거를 예. 바꾼 걸로 보여요. 계산으로 따지면 그래서 바꿔서 그때 저 시멘트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확인을 더 해봐야 이건 좀 되는 확인해봐야 건데요. 되겠죠. 제일 처음에 로컬라이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예. 그때도 저런 식으로 둔덕에 만들었는지 그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게 도대체 언제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나, 예. 로컬라이저 교체할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로컬라이저 안테나 만들 때 교체하면서 만들었다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 좀 근데 챙겨봐야 될 제일 것 놀라운 같습니다. 사실은 예. 국토부도 이 문제 의식을 기자들이 지적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뭐 별 문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네 그 네. 고시에 그러면서 무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 이거 찾아본 너무 끔찍스러운 이야기 다른 아닙니까? 공항이 한 두 군데가 국내 그러니까 저런 데가 또 있다는 겁니다. 끔찍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지금 저게 바로 그 비행기가 부딪혀서 큰 참사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저 그 둔덕과 콘크리트 뭐 그 시멘트 구조물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이게 정말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그 기장을 보니까 6,000시간 넘게 운항을 했고요. 또 해외에 많은 공항을 다녔더라고요. 활주로를 많이 누볐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 눈앞에 저게 펼쳐질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6,000시간 이상이 여기 대해서는 예. 조종사들이 제일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아, 내가 몇 사람 조종사들 예. 이야기가 네. 도대체. 왜 조종사가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조종사 두 사람이 매우 당황했을 수도 있고 예. 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예. 다른- 상황이 예. 네. 기내에서 벌어졌고 특히 이 조종실 안에서 벌어졌을 것이다. 네. 아, 그래서 엔진 아웃 되면서 유압 장치도 같이 아웃되고 음. 해가지고 조종관 잡고 있기도 힘들 정도로 이게 막 흔들렸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는 엔진 아웃된다고 해가지고 유압 장치 망가지지 않는다는 게 통설입니다. 통설입니다만. 통설이고 아. 예, 통설입니다만은 그게 아닌 아주 특이한 경우 그럼 유압 장치가 망가져서 랜딩 기어도 안 내려가고. 그렇죠. 예. 유압 장치도 안 되고 유압 장치와 연동된 조종 장치 뭐 이런 것도 다 안 되고 해가지고 양력 못 받아서 일단 비행기도 안 그러니까 뜨고 뭐 이러면 그 순간에 한 2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조종사가 신경 써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 랜딩 기어 내리는 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예.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게 세계적 참사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분석하시기에도 미스터리가 있는 사건이라 정부가 빨리 나서서. 근데 이거는 뭐 네. 시간 문제지 곧 밝혀질 겁니다. 예. 뭐 과거에 뭐 네. 1983년에 007 사건 이 진상이 밝혀지는 그는 그 한 10년이 걸렸는데 아, 이거는 밝혀질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